한국사 1을 담당하는 김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도 정치 폐단으로 농민이 봉기하다 단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교과서 4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해오던 대로 교과서 본문을 먼저 본 뒤에 이제 흐름 요약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는 정조가 사망한 직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조가 죽고 순조, 그 뒤에 헌종, 그 다음에 철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 왕들이 계속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정조 때는 왕과 측근 세력에게 권위가 모아졌잖아요. 그 권위를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외척에게 모든 권력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와 풍양교 씨 같은 노론 쪽 소수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정치를 좌우하는 세도 정치가 3대 60여 년간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깨뜨린 사람이 바로 대원군이죠. 이 세도 가문은 비변사의 주요 관직을 독점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였고 중앙의 오군영을 장악하며 군사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파는 매관매직을 거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제도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봐봐야 뇌물을 바친 사람만 붙으니까요. 또한 정치 질서가 문란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 부정부패를 잡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혼자만 똑바르게 살아봐야 이 사람을 편들어줄 수도 없고 그런다고 부정부패가 고쳐지지도 않아서 너나 할 것 없이 시커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뇌물을 바쳐서 관리가 된 사람들은 본전을 뽑아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심화되는데 삼정이란 당시 세금 제도예요. 전정, 군정, 환복인데 전정은 토지에 매기는 세금, 군정은 백성들에게 받던 분포, 환복은 밑에 보이는 것처럼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서 갚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기근, 전염병이 유행했는데 이것까지 더해지면서 백성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졌습니다. 수령과 향리는 여러 부당한 방법으로 과중한 징수를 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시면 전정은 토지세입니다. 분명히 법으로 정해진 세금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부가세 명목, 운송비, 중간에 썩어서 없어지는 손실비용, 쥐가 파먹는 비용 이래가지고 세금이 10배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수탈을 위해서 토지 대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황무지에도 세금을 매겨버린다든가 원래 그러한 황무지를 개간하면 3년간은 세금을 면제를 해주는데 거기다가도 세금을 막 매깁니다. 그리고 원래 토지세는 땅의 주인, 지주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이들이 자신의 세금을 소장농에게 부담을 시키게 됩니다. 소장농에게 이번에는 세금이 늘었으니까 너에게서 소장료를 더 거두겠다 했고 소장농들이 반대하면 싫으면 나가라. 너 아니라도 이 땅을 경작해줄 사람은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군정으로 가면 원래 군포는 16세부터 60세까지의 성인 남자에게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이게 총액제로 운영이 돼요. 즉 예를 들어 청령고라는 마을이 있으면 청령고에서 무조건 1000개를 거둬야 된다. 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방관은 무슨 수를 써서든 이 1000개를 채워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당시 신분제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군포와 같은 세금은 농민만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신분제도가 붕괴되면서 양반이 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농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납속책, 공명첩, 족보, 위조, 족보, 구입 여러 가지를 통해 양반이 되었고 양반 비중이 80%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농민의 비중이 20%인데 20으로 어떻게 100을 치를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게 됩니다.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방관들은 그 양을 옆집이나 가족에게 부담시키니 이웃의 것을 부담해야 하는 인징, 그 다음 친척 것을 부담하는 족징, 그 다음에 태어나지 한 달밖에 안 된 어린아이에게도 부과시키는 걸 황구첨정,
그 다음에 무덤 속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부과하는 걸 백골징포로 하여 엄청난 폐단이 있게 됩니다. 가장 심했던 것은 바로 환곡인데 이 환곡이 이자 수입이 있어서 각 관청에서 경쟁적으로 환곡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각 관청은 이제 백성들로부터 수탈을 하기 위해서 강제로 곡식을 빌려주어 이자 수입을 받거나 빌려줄 때 모래나 쌀 결을 섞은 뒤 갚을 때 온전하게 갚게 하거나 장부를 조작하여 빌린 적도 없는데 빌린 걸로 되어 있거나 이런 온갖 방법을 통해 백성들로부터 수탈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농민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희망했습니다. 아직 적극적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륵불이 와서 세상을 구제해 줄 것이라는 미륵신앙, 정씨성을 가진 사람이 계룡산에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라는 정감록 등의 신앙을 믿으면서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49페이지로 가보시면 자, 천주교가 퍼지게 됩니다. 이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독특한 게 다른 나라의 천주교는 선교사가 먼저 가서 포교를 한 뒤 퍼지는 형태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선교사가 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7세기에 처을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천주실의 같은 천주교 교리서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책은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명나라 활동 시절 한자로 저술했고 하느님을 천주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가져오면서 서양의 학문, 서학의 하나로 소개가 되었는데 정권에서 소외된 남인 출신 학자들 그리고 차별받던 중인들에 의해서 신앙으로 받아들여지고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생깁니다. 특히 평등사상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있으리란 내세신앙은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평등사상을 기득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고 내세신앙 또한 현실에 열심히 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 이런 것만 신경 쓴다 라는 이유로 탄압을 시작했고 더군다나 자 우상숭배라고 제사를 거부하게 되자 이건 우리 뿌리 깊은 유교 윤리를 모독하는 거다 라고 하며 사악한 종교, 사교라고 규정하고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로 박해라고 하는데 이 조선시대에는 5가지의 큰 박해가 벌어지게 됩니다. 밑에 순조실록 보시면 천당과 지옥의 이야기로 현혹시킨다. 그 다음에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어지럽힌다. 제사를 안 지내는 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동학입니다. 동학은 경주의 몰랑 양반인 최재우가 창시한 건데 서학에 맞선다는 의미로 동학이라고 한 겁니다. 동학의 첫 번째 특징은 평등사상입니다. 자, 최재우는 시천주,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3대 교주 송병희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이런 사상을 내세우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느님이 있고 사람이 하늘과 같은데 왜 천대를 하느냐? 모두가 똑같다. 평등을 주장했고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리란 후천개벽 사상을 내세워서 마찬가지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안해진 정부는 혹세무민, 세상을 현혹시키고 백성을 홀린다는 죄목하에 1대 교주 최재우를 처형하였습니다만 2대 교주 최시영 때로 가면 경전인 동경대전, 가사집 즉 노래집이었던 용담유사를 단행하여 신앙체계를 완성하고 더욱 신자를 끌어모으게 됩니다. 밑으로 가보시면 최재우를 잡기 위해 경주로 간 관리가 왕행에 올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동학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경주에 있는 용담성지가 바로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한 곳인데요. 여기로 가던 관리가 목격한 건 하루라도 동학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없다. 중학집 여인, 한골 아이들까지 그 글을 외우고 있다. 또한 동학의 사상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안 바뀌니까 농민들은 이제 직접 행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납세를 거부하거나 연대하여 관청에 민원을 넣거나 담벼락에다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벽서를 붙이거나 그래도 안 되니까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평안도 지역에서 몰랑 양반이 일으킨 홍경래의 난입니다. 왜 일어났느냐? 47페이지 여기에 보시면은 자, 조정에서는 평안도를 버리니 썩은 흙이나 다름없다.
노비들도 평안도 사람을 보면 평안도 놈이라고 일컫는다. 그 다음에 권세 있는 단신대가 날로 늘어나 국가의 권력을 지멋대로 한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평안도에 대한 차별, 세도 정권에 대한 수탈, 이 두 가지 이유로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간 저항하고 여러 지역을 점령했지만 결국 진압을 당했고요. 두 번째 큰 빌라는 바로 임술 농민봉기입니다. 이 봉기의 시작은 진주입니다. 당시 진주에서는 이제 수령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진주성까지 점령당했고 이 밀란이 성공하면서 이제 70여 군데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농민들은 이 봉기 과정에서 성리학적 신분 질서가 흔들리는 걸 목격했고 사회의식이 성장하여 사회를 바꾸려면 우리가 나서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당황한 정부는 농민들을 위로하고 달래기 위해 안핵사라는 임시관리를 파견하여 농민봉기를 수습하려 하였고 삼정의 문란이 문제구나 라고 하며 삼정 이정청, 삼정을 똑바로 하는 관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농민들에게만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잖아요. 왜냐하면 농민들은 세금을 안 내려고 양반이 되고 있고 남은 농민 수는 줄어드는데 이들이 남은 세금을 다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반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자 결국 해결을 하지 못했고 농민들 저항은 계속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민봉기인데요. 진주 농민봉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 49페이지, 50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9네요. 네, 원인은 여기를 다스리는 목사 홍병원이 토지세를 함부로 거둔 여기 군사지휘관인 백낙신이 군사자금을 횡령하여 고리대금업을 한 점, 자신이 축낸 황국을 농민들에게 세금으로 부담시킨 점, 이렇게 해가지고 전정의 문란, 환곡의 문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농민들은 봉기를 일으켰고 몰락양반 유계춘에 주도하여 관할을 점령하고 수만 명이 몽둥이를 들고 향리들의 가옥 수십 곳을 불사로 부수었다. 그리고 이 봉기의 불길은 전국 70여 개 군현을 휩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난을 조사하러 간 안핵사 박규수라는 사람은 백성들이 죄에 빠진 것은 이유가 있다. 삼정이 문란해진 것인데 환곡이 가장 큰 일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정 이정청이란 관청을 설치해서 여러 시책을 마련합니다만 이 시정이 개선안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농민봉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봉기에 참여한 농민들이 요구한 것은 토지세를 함부로 걷지 마라, 환곡의 폐단을 시정해달라, 요거잖아요. 네, 그러면 교과서 본문은 다 봤고 내용 요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도정치의 전개입니다. 세도정치라는 건 왕실과 혼인관계에 있는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안동 김씨나 풍양조씨 가문이 있는데 이는 순조부터 철조까지 3대 60여 년간 이어졌습니다. 세도 가문은 기변사를 독점하고 군영의 지휘권을 장악했고 뇌물을 바친 사람은 급제시켜주고 합격자를 남발하면서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지방과는 본전을 뽑기 위해 농민을 수탈하는 등 정치 기경이 문란해졌죠. 특히 백성들을 괴롭히는 삼정의 문란이 거세졌습니다. 여기에서 전정 토지세, 군정은 분포부담, 환곡은 봄에 꿔주고 가을에 갚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가진 농민들에 의해서 새로운 종교가 퍼지게 됩니다. 먼저 천주교인데요. 천주교는 청나라 사신들에 의해서 서학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때 남인의 학자들이 신앙으로 수용을 하게 되는데 평등 사상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게 됩니다. 동학은 최재우가 서학에 맞선다는 의미로 창시를 하게 됩니다. 주요 사상은 마찬가지로 평등 사상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느님이 존재한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사상 때문에 정부는 최재우를 처형하는 등의 탄압을 벌이지만 이대 교주 최시영 때로 가면 경전인 동경대전, 가사집인 용당유산을 만들며 신앙체계를 완성합니다. 결국 농민들은 적극 행동에 나서게 되는데 홍경래의 난 보면 평안도에 대한 차별과 세도정권의 수탈을 배경으로 홍경래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이 난은 정주성을 함락당하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진주밀란 보시면 홍병환과 백낙신의 수탈에 의해서 몰락양반인 유계춘의 주도하에
전주성입니다. 전주성을 점령하여 토지세민 환국의 폐단을 시정을 요구했고 이게 조선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고 안핵사 및 부정부패를 잡는 암행어사를 파견하였습니다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저항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청명이 여러분 사랑합니다.